우린 사업 때문에 잠시 위장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잊었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모함할 수 있어? 사람 하나 덩치만 들고 히덕거리면서 재밌었냐? 내가 당한 고통 똑같이 갚아줄 테니까 각오해. 제 이름은 한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지옥 같은 날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자부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IT 기업에 입사해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를 쌓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자 박도연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도연 씨는 저보다 1살 어렸지만 자상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저를 늘 아껴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는 친구 같은 부부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좋으셨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으니 제 삶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해줄까? 당신 좋아하는 파스타 어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도연 씨가 늘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피곤이 가시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해주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칼칼하게 부탁해. 알았어, 자기야. 내가 특급 레시피로 끓여줄게. 도연 씨는 그렇게 저의 투정을 다 받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유진이었죠. 유진이와 저는 대학교 때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는 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연애사를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도록 전화하며 위로해주는 그야말로 영혼의 단짝이었습니다. 지원아, 너 요즘 도연 씨랑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질투나는데? 가끔은 나랑도 시간 좀 보내줘. 유진이는 제가 도연 씨와 데이트할 때마다 애교 섞인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진이 질투하는 거야? 걱정 마. 넌 내 인생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잖아. 제가 장난스레 말하면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팔짱을 끼곤 했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저희 부부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저희 집에도 스스럼 없이 드나들었고 도연 씨와도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역시 내 남편은 내 친구와도 잘 지내는구나 하며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행복했던 저희 부부의 삶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건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같은 계열의 작은 IT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기술 문제와 투자 유치 실패로 회사는 점점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빠듯해. 대출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남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한숨 쉬는 남편을 보면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도연 씨, 너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 비상금도 좀 보태고 친정에도 얘기해 볼게. 저는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했고 남편은 개인 회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내 개인 빚이 너무 많아. 이러다 당신까지 같이 파산하게 될지도 몰라. 저는 남편의 말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는 게 어떨까? 내 빚과 당신을 분리해야 해. 그래야 당신이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리 집도 지킬 수 있고 꼭 다시 합칠 거야. 이건 잠시뿐이야. 우리는 여전히 부부인 거야. 위장이혼이라니요. 남편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된 저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절박한 눈빛과 저를 지키려는 진심을 보며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꼭 다시 합쳐야 해. 이거 끝나면 제일 먼저 당신이랑 다시 혼인신고할 거야. 알았지? 당연하지, 지원아. 당신을 평생 사랑할 거야.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야. 꼭 그렇게 할게. 우린 영원한 부부야.
저희는 눈물을 머금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23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이혼이었지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다시 합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유진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유진아, 도현 씨랑 이혼했어. 제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원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희 부부 그렇게 금슬이 좋았는데. 유진이는 깜짝 놀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위장이혼에 대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빚 문제, 그리고 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여전히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 밤마다 다시 혼인신고를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진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원아,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옆에서 꼭 지켜줄게. 도현 씨 강한 사람이잖아. 분명 다시 잘 될 거야. 걱정 마. 저는 유진이의 따뜻한 위로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역시 내 친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연기였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위장이혼 후 저는 남편과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저희 관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한 집에서 살았고 밤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남편은 밤낮 없이 제 길을 위해 노력했고 저는 그런 그를 옆에서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서류 작업도 다 끝냈고, 이제 걱정 없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도현 씨. 이제 조금은 마음 편하게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겠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는 이혼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께는 큰 충격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이에게는 저희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니 유진이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를 위로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유진이의 눈빛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거든요. 특히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가 모르게 미묘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도현 씨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너도 회사 일에 바쁘잖아. 내가 대신 도현 씨 좀 챙겨주면 안 될까? 남자들은 이럴 때 혼자 두면 안 돼. 저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유진아,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정말 고맙다. 도현 씨가 너한테도 의지 많이 하더라. 그때부터 유진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남편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간식을 싸들고 찾아가는가 하면 남편이 지쳐 보일 때마다 먼저 연락해서 술 한잔하자며 불러냈습니다. 저는 일이 바빠 남편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 미안해서 오히려 유진이의 행동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가 내 남편을 잘 챙겨주니 얼마나 다행이야 하고 말이죠.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결에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익숙한 유진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도현 씨, 괜찮아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유진이가 남편을 부축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팔이 유진이의 어깨에 감겨 있었고 유진이의 다른 손은 남편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다정해 보여서 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유진아, 이렇게 늦게까지 있었어? 도현 씨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아, 지원아, 미안. 도현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좀 더 있어줬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 유진이는 당황한 듯 도현 씨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남편은 이미 만취해서 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유진이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에게 늘 유진 씨는 그냥 당신 친구일 뿐이야. 당신이 제일 소중해. 라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점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차 안에서 여성용 스카프를 발견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현 씨, 이 스카프는 뭐야? 내 것이 아닌데? 제가 스카프를 들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 그거? 회사 직원이 떨어뜨린 건가? 나도 잘 모르겠네. 그는 얼버무리며 스카프를 제 손에서 채갔습니다. 직원 것이라고 했지만 묘하게 익숙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유진이가 똑같은 디자인의 스카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남편과? 저는 애써 이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시작되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 깔린 한 어플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어플은 메신저였는데 유진이와 남편의 대화창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대화 내용을 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보고 싶어. 나도 자기 보고 싶어. 여보만 생각하면 힘이 나. 자기 여보라는 단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대화는 절대 와이프의 친구와의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애정과 미러가 담긴 연인들의 대화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위장이혼을 한 직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제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제 뒤에서 이런 추악한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 제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가득 찼습니다. 제 동화 같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유진이에게도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감정을 숨기고 그들의 파멸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불륜을 만천하에 드러낼 증거들을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남편과의 서류상 이혼이 사업상 편의를 위한 위장 이혼이었고 실제 부부관계는 지속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들, 그리고 남편과 유진이의 부적절한 관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아, 이건 정말 안타깝지만 서류상으로는 이미 이혼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남남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지원 씨가 주장하는 위장 이혼의 진정한 의미, 즉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서류상 이혼 이후에 시작되었고 이것이 실질적인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탐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와 그들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들은 제 눈을 피해 더 은밀하게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유진이는 제게 여행 간다, 출장 간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주말에 회사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분명 유진이와 함께 있을 거야. 저는 남편 몰래 그의 차의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위치 추적기가 가리키는 곳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강원도의 한 고급 펜션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과 분노를 안고 그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펜션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위치 추적기가 가리키는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베란다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과 유진이가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진짜 부부 같아. 유진이가 도연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유진아, 나도 꿈만 같아. 지원이 옆에서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너랑 함께 있으면 이렇게 편하네.
남편은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 나랑 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내가 그렇게 싫었어? 저는 그들의 역겨운 대화를 하나하나 녹화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저는 모든 것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 눈물은 복수의 칼날을 갈기 위한 기름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이 잠든 후 펜션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어떻게 복수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배신한 두 사람에게 똑같이 고통을 돌려줄 방법을요. 증거를 확보한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내밀었습니다. 녹취록 영상, 그리고 남편과 유진이의 대화 기록까지. 변호사는 자료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지원 씨, 서류상 이혼이 명목상 이혼이었고 실질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박도현 씨와 오유진 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도요. 이제 박도현 씨의 유책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준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먼저 유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이죠. 유진아,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나 떨자.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말이야. 그래, 지원아. 네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야지. 우리 언제 볼까? 유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위선에 저는 역겨움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다가 저는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요즘 도현 씨가 좀 이상해. 나한테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요즘 다른 여자 생겼나? 유진이는 순간 얼굴이 굳는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원아. 도연 씨가 얼마나 너만 바라보는데. 괜한 걱정 마.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그럴 거야. 그녀의 거짓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마. 네가 그 다른 여자잖아. 저는 계속해서 유진이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아니야. 왠지 모르게 불안해. 도현 씨가 바람 피우는 꿈도 꿨어. 어떤 여자랑 펜션에서 와인 마시는데 너무 생생해서 진짜 같더라. 유진이는 제 말에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원아, 그런 불길한 소리는 하지 마. 도연 씨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녀는 제게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남편에게 잘해주라고 조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위선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복수를 위해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도 쐐기를 박았습니다. 도현 씨,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혹시 힘들면 나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건 없어야 하잖아?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원아, 당신한테 숨기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요즘 사업이 좀 잘 풀려서 바쁜 것뿐이야. 사업이 잘 풀려서 유진이랑 잘 풀리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복수심이 제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복수는 단순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관계를 파탄내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제게 주었던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도현 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요즘 도현 씨가 자꾸 저를 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요.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소리니? 지원아, 우리 도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 너 혼자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도연이랑 얘기 좀 해봐야겠다. 시어머니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셨을 겁니다.
남편은 분명 당황했을 테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내는 작은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추궁에 남편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이 어머니께 무슨 말을 했느냐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다니? 그냥 요즘 당신이 너무 바빠서 외롭다고 말씀드렸을 뿐이야. 어머니는 그저 걱정하신 것뿐이고.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혹시 내가 여자가 있다고 의심하는 거야? 우리가 위장이혼한 이유를 잊었어? 내 빚 때문이었잖아. 그래, 뒷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지. 그래서 내가 당신 옆을 더 지켜줘야 하는데 당신은 자꾸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서 답답한 거야.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저를 향한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계에 더 큰 균열을 만들기 위해 유진이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요. 유진아, 나 요즘 도현 씨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와. 혹시 도현 씨한테 이상한 점 못 느꼈어? 지원아, 왜 또 그래? 무슨 일인데? 유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요즘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고 여자가 생겼나 일심이 될 정도야. 지원아, 그럴 리가 없어. 도현 씨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괜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유진이는 과할 정도로 부인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어제 너랑 얘기하고 집에 와서 저녁에 도현 씨랑 대화를 했거든. 도현 씨가 그러더라. 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리고 모든 게 해결되면 빨리 다시 혼인신고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네 덕분에 남편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고마워. 유진이는 이 문자를 받고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과 연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저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을 테니까요. 저는 그들의 관계에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며칠 후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원아, 너 도대체 도현 씨한테 무슨 소리 한 거야? 도현 씨가 나한테 갑자기 차갑게 굴잖아. 무슨 소리야, 유진아? 아니 갑자기 지원이 너가 신경 쓰이는 듯 하고 싶지 않다고 거리를 두자고 하잖아. 그래서 혹시 너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뭘 어쨌다고?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데 내가 내 남편한테 마음 아프다고 말하는 게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따지는 거 보니까 너 정말 막 나가자는 거구나? 저는 소리쳤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바람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지만 너무도 뻔뻔한 유진이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건 네가 오해를. 유진이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해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랑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나는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너희 둘 물고 빨고 했을 때는 좋았지? 사람 하나 덩신 만들고 히덕거리면서 재밌었냐? 내가 당한 고통 똑같이 갚아줄 테니까 각오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진이가 바로 일렀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아, 대체 유진 씨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당신이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 우린 사업 때문에 잠시 위장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잊었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모함할 수 있어? 모함? 모함을 했다고? 내 친구랑 바람 피우고 나를 속이고 이게 모함이야? 당신과 관계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너 같은 새끼랑 함께 할 수 없어. 내가 니들 덕분에 그동안 지옥을 살았어. 니들이 나한테 한 짓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돌려줄 거야. 각오해, 이 더러운 것들아. 제 목소리에는 단호한 복수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이혼 상태였지만 저는 남편과 실질적인 부부관계, 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혼 관계가 남편과 유진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파탄났음을 입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배신으로 맺어진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뿌린 복수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며 차가운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로부터 제가 느꼈던 고통을 수십 배로 돌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계를 파탄내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명예까지 산산조각 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사업의 명예가, 유진이에게는 완벽한 커리어와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했죠. 저는 언론사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유명 IT 사업가 박도현, 위장 이혼 후 아내 절친과 불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요. 처음에는 작은 연예 매체에서 기사가 나기 시작했지만 이내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위장 이혼이라는 자극적인 소재와 친구를 배신하고 남편을 빼앗은 막장 스토리라는 점이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남편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계약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동요했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사기꾼이자 불륜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지원아, 네가 이 기사를 퍼뜨린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회사가 망하고 있다고. 너 때문에 모든 걸 잃게 생겼어. 남편은 제게 전화해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모든 걸 잃게 만들었잖아. 당신이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명예와 사업도 잃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에 잘 나가는 팀장이었지만 불륜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사내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이미지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녀를 수군거렸고 거래처에서는 그녀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이제 회사도 못 다니게 생겼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유진이는 제게 전화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잖아.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잖아.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기자들은 제 주변을 맴돌며 취재를 시도했고 저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채 대응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라는 가면 뒤에 숨어 저는 그들의 추락을 즐겼습니다. 대중은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남편과 유진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지원이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유진이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나한테 먼저 접근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넌 내가 친구 남편인 걸 알면서도 날 유혹했어. 남편도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향해 비난의 칼날을 겨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추악한 파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며 짜릿한 복수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헐뜯는 모습을 보니 제가 느꼈던 배신감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게서 빼앗아간 것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 박도현과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입증하고 그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유진이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죠.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매일 수많은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진술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 사업 실패로 인한 위장 이혼의 결정과 그 이후에도 유지했던 사실혼 관계, 그리고 믿었던 친구 유진이의 접근과 불륜, 그리고 제가 발견했던 충격적인 증거들까지.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 박도원 씨를 믿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위장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오유진 씨는 저의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저의 남편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진술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고통에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유진이는 저의 진술에 반박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내 한지원 씨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오유진 씨는 단지 저희 사업을 돕고 힘든 시기에 위로를 준 동료였습니다. 저희 관계는 아내와 이미 이혼한 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유진이 역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한지원 씨는 저를 질투했습니다. 저는 박도연 씨에게 어떠한 의도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들은 제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남편과 유진이의 휴대폰 대화 내용, 펜션에서 촬영한 영상, 그리고 위장이혼 당시 주고받았던 재결합 약속에 대한 메시지, 같은 집에서 부부로 살았던 증거 사진들, 시부모님과 저의 통화 녹취록 등은 서류상의 이혼이 사실상의 이혼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서류상 이혼이 실제 이혼 의사 없이 이루어진 금형의 분리 목적의 행위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남편이 금형의 분리를 악용하여 유책 사유를 만들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은 길고 치열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바닥없는 추악함을 보며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제가 계획한 복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대중 앞에서, 법정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승리감을 맛봤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사는 굳은 얼굴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도연은 원고 한지원과의 사실혼 관계를 배신하고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서 원고 한지원에게 15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또한 피고인 박도연은 원고 한지원에게 모든 공동재산인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인 박도연 명의의 IT 회사 지분 70%를 양도하라. 남은 부채는 피고 박도연이 단독 부담한다. 피고인 오유진은 원고 한지원과 박도연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로서 원고 한지원에게 5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또한 오유진은 박도연의 회사에서 영구 제명되며 향후 모든 IT 관련 업계 취업을 10년간 제한한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유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총 20억 원의 위자료와 회사 경영권마저 빼앗긴 박도연. 그리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될 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경제활동마저 제한된 오유진.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자 모든 것을 잃는 판결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회사까지 빼앗기게 된 것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유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물론 사회적 이미지와 미래까지 완전히 파괴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짜릿하고 통쾌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은 분명 통쾌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잘못 키웠지만 그래도 제게는 늘 항상 잘해주시고 성품 좋으신 시부모님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도연 씨는 저를 배신했고 유진이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연 씨는 저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진이와 제 눈을 피해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도연 씨와 어떤 관계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도연 씨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것입니다.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하며 도연 씨와 유진이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에게까지 외면당하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진이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불륜녀, 친구 배신자라는 오명과 함께 영원히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를 믿었던 가족들마저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유진이는 결국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향후 10년간 그 어떤 직업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미래는 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파산했고 그는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과거의 사업 실패와 유책 배우자로서의 불명예 때문에 사회적 신용까지 바닥으로 추락하여 어떤 경제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홀로 남겨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남편의 IT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이 담긴 그 회사를 제 손에 넣은 것입니다. 저는 그 회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하고 제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세운 회사는 이제 저의 것이 되었고 저는 그 위에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에게 안겨준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빼앗아 저의 손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제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으며 그들의 관계마저 파탄났습니다. 제가 느꼈던 배신감과 고통을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복수 끝에 찾아온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복수는 저에게 잠시의 쾌감을 주었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승리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일에 매진하며 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는 못하겠지만 그 아픔을 딛고 더 강해진 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배신당했지만 결국 저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륜과 배신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